운동들을 열심히 부지런히들 하십시오. 그러면은 치매뿐만 아니라 뇌졸중, 소위 중풍이라고 하는 것도 예방이 되는 거니까요. 그점 명심하시고 꼭 하십시오. 지난번에 일러드린 운동이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이 크로스된 무릎하고 닿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처럼 잘 안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자꾸 계속 하시면은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 팔꿈치를 이쪽하고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교체해서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니까 원래 한방에서요 어떻게 되는 거니 오른팔이 왼쪽 다리하고 그리고 왼팔이 오른쪽 다리하고 같이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돼서. 그래서 그 운동을 하실 때 물론 그러니까 같은 쪽을 된다고 해서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해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교체해서 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내 몸이 굳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은 거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일러드린 게 오른쪽 팔꿈을 왼쪽 무릎에 그리고 그러니까 왼쪽 팔꿈을 오른쪽 무릎에 이렇게 내쉬는 운동을 처음에는 힘든데 그러니까 몸이 어느 정도 풀어지게 되면 그다음에는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까닭은 그동안 몸이 굳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모든 몸이 그러니까 유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세가 되시면 그만큼 자꾸 굳어드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에 뭐였는 거니 그러니까 하체 쪽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 당뇨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하체 쪽으로 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하고 이거를 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괜찮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계는 어디까지나 기계일 뿐입니다. 기계상으로 완전히 이상이 있다 하고 나타날 정도가 되면은 몸에는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런 거니? 제가 그분한테도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잠깐 설명드리면은 하체로 가는 혈관이 우리가 그러니까 혈관이라는 게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혈관이 갈 적마다 이게 수축했다 그러니까 팽창과 수축을 계속 하면서 피가 흐르는 건데 이제 젊어서는 이게 유연하게 잘 팽창과 수축이 일어나지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수축과 팽창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콜레스테롤 그리고 당뇨 같으면은 당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혈액이 진해져 가지고 통과하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저림 현상이나 아니면 발바닥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렇게 발바닥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혈액이 잘 소통이 그러니까 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으로 가시고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저는 원래 한의사 자격증을 했지만 제가 자연치료사 요법사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 의성 히포크라테스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일상생활의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약은 없다. 그러니까 보약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드시는 음식을 잘 조절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현대에 올수록 모든 식품이 너무나 이 독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식이 이 육식보다는 독소가 덜 함에도 불구하고
채소 역시 너무 이 화학 비료 같은 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채소에도 독소가 많이 들어있고, 육식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게 이 소나 이 돼지나 뭐 닭이나 그런 걸 키우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그러니까 마이신 항생제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게 항생제라는 게 일부는 우리 몸에서 나가지만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우리 몸에서 나가질 않게 되는데, 그게 나가질 않게 되면은 바로 독소가 되는 거고, 독소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가니 대장입니다. 지금서부터 한 4, 50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항문외과라든가 그런 병원이라고는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장 전문에 대장과 관련된 대장이나 항문이나 그런 게 많이 가는데, 그 까닭이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몸에 독소가 워낙 너무나 많이 가다 보니까, 오늘 저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서 하면, 이 대장의 구성이라는 게 대장 안에 유익균과 유해균과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유익하지도 않은 균이 합쳐서 100종의 정도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해균과 유익균의 밸런스라는 게, 유해균이 조금 더 많은 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유익균만 있고 유해균이 없으면은 건강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이라는 것도 악인과 선이 섞여서 사는 거지, 악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라는 걸 상상조차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장 안에도 유익균이 유해균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있는데, 유해균이 있으므로 유익균이 그만큼 더 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국의 어느 어부가, 다른 사람은 다 낚시, 그러니까 먼 데 가서 잡아오면 생선이 다 죽어서 오는데, 이 사람은 생선을 하나도 안 죽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법을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 통 안에다가 이 메기를 한 마리 넣었다는 겁니다. 메기를 넣어놓은 상태로 물고기를 잡아서 넣으니까 메기가 워낙 세고 이 욕심이 많은 거라 보는 대로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물고기를 잡아넣으면은 메기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메기를 피해서 가느라고 이 고기들이 끝까지 살아서 그러니까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몸 안에도 유해균이 있으므로 유익균도 그만큼 건강해지는데, 유해균이 많아지면 병이 되는 거고, 유익균이 조금 더 많으면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유해균은 없고 유익균만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는 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유해균이 없으면 절대로 몸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해균과 유익균이 같이 있는데 유익균이 조금 더 많은,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니, 이 중간에 있는 유해균이 원래가 한 15%, 유익균도 15% 정도, 그래서 합쳐서 한 30%, 나머지 한 70%에 해당되는 균이 중간에 얼짜배기 있는데, 이 유익균이 그러니까 힘이 강하게 되면 이 중간에 얼짜배기고 있는 균이 유익균을 돕게 된다는 겁니다. 데모를 하게 되면은, 데모가, 저도 학교 시절에 데모 때문에 참 잡혀 들어가서 대단히 혼도 나봤는데, 데모를 하게 되면은 저같이 앞에 나서서 설치는 그런 사람이 있나 하면은, 그러니까 전혀 안 가는데, 그런데 정작 어디에 가게 되면 그 뒤에도 따라와서 하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는 거니, 앞에 나설 때는 뒤로 빠지다가 무슨 상 받을 일 생기면은 자기가 혼자 다 한 것처럼 나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여담으로 한 얘기지만,
이 우리 장 안에 대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니 유익균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먹어주게 되면, 즉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그러니까 한국말이 있긴 있지만 원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게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얼른 쉽게 얘기해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이 유해균의 먹이가 돼서, 즉 그러니까 이 유익한 균이 모질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그런 식품을 제가 앞으로 한 가지, 두 가지 차곡차곡 일러드릴 테니까,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일러드리게 뭔가니 밀싹이나 보리싹입니다. 밀싹이나 보리싹이, 이거는 조금만 부지런하시면 댁에서 직접 길러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밀싹이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많이 드시는 콩나물도 바로 싹의 종류로, 콩나물도 대단히 좋은 게, 감기 드시면은 약 사서 드실 생각 마시고 콩나물을 드시면 되는데, 콩나물을 어떻게 드시면 되는 거니? 콩나물을 한 봉지 사셔다가 냄비에다 그대로 넣으시고, 물은 한 방울도 넣지 마시고 뚜껑을 닫은 채로 약한 불에다가 가만히 놔두면은 콩나물 자체에서 물이 빠져나오는데, 노란 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시중에 팔고 있는 콩나물 한 봉지 정도를 그렇게 데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얼마 정도 물이 나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 사시스푼으로 한 2개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감기가 드시기 전에 그걸 드시면은 감기 안 듭니다. 그리고 감기가 드셨어도 그거를 몇 번 해서 드시면 감기가 뚝 떨어집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저도 그랬고, 제가 일러드린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거짓말같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약국하는 분의 경우도, 제가 뭐 어느 약국이라고까지는 얘기했는데, 그 약국하는 분도 그걸 일러드렸더니, 그거하고는 정말 그게 그렇게 효과가 좋은 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게 어떤 거니, 싹에는 모든 게 다 그런 게, 싹이 틀 때면은 완전히 다 자라는 거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밀싹과 보리싹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까닭이, 가장 효과가 있고 가장 좋을 때가 얼마니? 그러니까 이 열흘에서 보름 사이입니다. 밀싹이나 보리싹을 길러가지고, 물론 이제 온도에 따라서 약간의 건 있는데, 어느 정도 자랄 거 아니? 밀싹이나 보리싹이 한 2cm에서 15cm 사이 정도 될 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엿기름을 길러서 드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어머님이 그 전에 이 엿기름을 꼭 집에서 길러서 드셨기 때문에 엿기름을 기르는 걸 봐서 저도 그러니까 이 엿기름을 기르려고 가는데,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가 싹이 나가지고 열흘 정도에서 보름 사이, 그때 즉 길이로 한 2cm에서 15cm 정도 될 때, 그 안의 성분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게, 완전히 다 자란 다음에, 즉 밀이나 보리가 다 자라서, 그러니까 다 큰 풀이 됐을 때에 있는 성분의 300배 정도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를 그러니까 길러서, 그러니까 10cm에서 15cm 그 사이 됐을 때, 그게 대략 얼마 정도만이, 온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10일에서 15일 그 정도면은 그렇게 자라게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길러서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조금만 부지런하시면은 그거에서 길러서 드시면은 비싼 약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밀이나 보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부지런히 가시면 그런 거를 얼마든지 내 몸에, 그러니까 독이 되는 그런 성분을
그러니까 제거하는 뭐로 기가 막힌 좋은 그게 된다는 걸 일러드리고요. 지난번에 일러드렸던 운동들 기억하시죠? 근데 먼저 이거 운동을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기본 그 예비 운동으로 어깨를 으쓱으쓱하고 좌우 돌리는 거 일러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운동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 너무 많은 걸 일러드리면은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로 꼭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몸으로 해 보셔야 다음에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일러드릴 운동은 뭔가니 팔을 옆구리에 댑니다. 양팔을 옆구리에 대시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운동은 당연히 하시고 그리고 일러드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뭔가니 자 그렇게 옆구리에 대신 채로 한쪽 다리를 들어가지고 근데 말씀 대로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드셔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니 회전 운동을 하는 겁니다. 회전 운동을 하는데 그거는 좌나 우나 자 회전 운동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회전 운동을 될 수 있는 대로 원을 크게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운동이 잘 되겠죠. 그래서 회전 운동을 다리를 그러니까 직각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대로 많이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올리시고 회전 운동을 해서 오른쪽하고 그 다음에 왼쪽하고 그걸 교대교대로 그렇게 그게 제가 일러드리는 세 번째 운동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운동은 이번에는 그러니까 뒤쪽으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즉 다리를 뒤로 해가지고 뒤로 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회전 운동을 그러면은 제가 그전에도 일러드렸지만 우리가 걸을 적에 앞으로 걷는 때 걸을 때 쓰는 근육과 뒤로 걸을 때 쓰는 근육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래서 지금도 이 회전 운동을 하시는 것도 다리를 앞으로 최대한도로 올려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뒤로 해서 뒤로 최대한도로 하는 게 우리의 쓰는 근육이 달라서 이 회전 운동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4주 동안 방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러니까 두 가지만 더 일러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번에는 뭔가니 요번엔 팔을 가는데 이 지금 일러드리는 거는 단순히 팔만이 아니라 눈까지 눈 건강까지 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니 팔을 앞으로 뻗어가지고 엄지척을 합니다. 엄지척을 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니 여기에서 팔자를 그리는 겁니다. 저기 무한대라고도 하죠. 무슨 얘기인가니 여기서부터 이걸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그래서 팔자를 그려가지고 무한대로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무한대를 그리는 그거를 계속 하시는데 이 끝을 눈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 끝을 눈이 따라가요. 그래야 눈까지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까지의 운동을 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일러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시력을 눈을 봤는데 한 가지 관점이 뭔가니 이거를 원근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원근 조정을 하셔야 돼서 최대한대로 멀리 팔자를 그리고 이거 대충대로 크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줄여서 가까이 와가지고 가까이 와서 마찬가지로 최대한대로 크게 팔자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50견들 여기 그러니까 알아보신 분들 다 많으실 텐데 지금 일러드린 이 운동을 계속 하시게 되면은 50견도 풀어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원근 조정에서 이게 바로 우리 눈의 망막의 그러니까 이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을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눈에도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눈 건강도 지켜주는 거니까 이거 꼭 저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러니까 여섯 번째로 할 게 바로 뭔가니 이번에는요. 자, 두 주먹으로 내 복부를 배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를 때리면 아픕니다. 아픈데
그게 많이 아플수록 내 복부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이거를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부를 두드리는 운동을, 근데 복부를 두드릴 때 어떻게 가는 거니, 배꼽 위를, 그러니까 이 중완이라고 합니다. 중완과 그 다음에 배꼽 아래를 관원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강의 들으신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무에 뿌리가 있듯이 우리 몸에 뿌리가 되는 데가 바로 이 중완과 관원입니다. 그래서 중완과 관원에 자극을 주게 되면은 내 몸에, 그러니까 이 두드린다는 이야기는 뭔가니, 거기에 자극을 주게 되면 당연히 내 몸 안에 있는 혈관들이, 가만히 있던 혈관이 그러니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완과 관원을 두드리는데, 횟수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그러니까 불편하고 안 좋으신 분도 계실 거니까 처음에는 한 30회 정도를 시작해서 나중에 한 200회 정도 되도록 그렇게 중앙과 관원을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교대교대로 좌우로 그러니까 두들겨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중앙과 관원과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에 딱 네 군데가 되는 여기, 그러니까 거기가 대횡혈이라고 합니다. 배꼽 바로 옆에 그 대횡혈이 바로 여지껏 말씀드렸던 대장과 관계된 혈입니다. 그래서 대횡혈도 마찬가지로 두드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중앙과 관원을 두드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양쪽의 대횡, 오른쪽 대횡, 왼쪽 대횡, 대횡을 두드려 주시면은,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여기를 두드리게 되면 대장이, 그걸 기계로도 관찰했는데 대장이 꿈틀꿈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침을 놓는 원리도, 대장에 문제 있는 분한테 침을 놓을 때 바로 대횡에 침을 놓는 까닭에, 대횡에 침을 놓으면 대장이 움직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바로 이 중앙과 관원 그리고 대횡을 두드려 주시면은,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거 운동, 먼저 읽어드린 그러니까 이 팔꿈치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제가 여쭤볼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 번째 뭐 했습니까? 엄지손가락으로 팔자 그리는 거. 예, 맞습니다. 예, 저기 그러니까 하시고, 하여튼 오늘 읽어드린 것들을 잘 하셔서, 그러니까 앞으로 4주 방학 동안에 열심히들 하셔서 계속 하시면은, 제가 뭐 이해한다고 그랬죠? 이거? 치매하고, 그러니까 뇌졸중이 아닙니다. 뇌졸중, 소위 중풍이라는 거, 그 예방과 치료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하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1분 남았으니까 아까 질문하시려고 하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